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커올리의 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 모형을 만드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는 이 풀광 작업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게시물이 이 풀광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게시물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풀을, 목공풀이죠. 목공풀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짠 다음에 약간의 희석을 하는 것 같아요. 희석을 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덕지덕지 네, 표면에 바릅니다. 표면에 발라서 반짝거리게, 지금 약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마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반짝거리죠. 닉네임으로 이제 호드래곤님이나 아니면 기억의 연습장님 이런 분들이 캐릭터 모형을 만드시고 이 풀광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어떤지 한번 장단점을 소개시켜 봐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사용한 목공풀은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이 아모스 목공풀이었고, 이걸 가지고 제가 희석을 하기 전, 그리고 희석을 많이 하고 중간 하고 조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희석 비율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거꾸로 돼 있냐 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리아코인데요. 리아코의 등에 있는 뿔에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반짝거리죠. 여기는 지금 풀광을 하지 않은 상태고, 이 부분은 풀광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쪽은 굉장히 풀광을 해서 번쩍거리기는 한데 조금 거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거친 느낌. 그렇죠? 이거는 제가 전혀 희석을 하지 않고 목공풀을 이거를 그대로 짜서 거의 이렇게 한번 발라봤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짝거리고 단단하게 아주 두껍게 피막이 쓰여지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붓자국과 같은 이 거친 이렇게 쓸려 나간 자국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게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섞였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풀을 찍었을 때 들었을 때 한 방울이 바로 툭 떨어지는 정도의 점도, 굉장히 물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했을 때의 코팅은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표면이 매끄러운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쪽 부분이죠. 이쪽 뿔 부분, 여기는 마찬가지로 불광이 안 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시다시피 굉장히 매끄럽죠. 그렇죠? 풀광을 했더니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문제는 이게 잉크젯이죠. 아래 색이 번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의 얼룩이, 이 아래 색이 약간의 얼룩이 보여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지워졌고 얼룩이 보이고, 그리고 좀 오래 건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종이가 약간은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되게, 그리고 조금 더 되게, 이런 식으로 약간씩 여러 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이게 지금 제 개인적으로 희석비를 거의 맞췄을 때, 근데 이 희석비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한번 딱 찍었을 때 느낌이, 듬뿍 찍었을 때 느낌이, 이렇게 보시면 끝부분이 약간 뭉쳐있죠. 끝부분이 뭉쳐있는데, 이렇게 돌렸을 때 끝부분으로 약간 뭉쳐져서 떨어지지 않는 정도, 이게 떨어질 정도, 이렇게 흔들었을 때가 떨어질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흔들었을 때 거의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희석비가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찍었을 때 이게 툭 떨어지면 너무 묽다는 거죠. 대신 이걸 찍었을 때 너무 딱 달라붙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뭉쳐지지 않고 붓에 완전히 붙어 있으면 너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찍었을 때 이 정도 되면 발라도 된다는 거죠. 제가 바를 때는 붓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붓을 하면 붓 버리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수성이기 때문에 이걸 찍어서 깨끗하게 씻으면, 물에 씻은 다음에 잘 말려두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 붓은. 예, 그래서 붓을 망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붓은 제가 와이프한테 얻어서 쓰는 붓인데 비싼 붓은 아니고요. 그냥 제일 저렴한 넓적붓 한 3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작업을 할 때 좀 내가 좀 넓은 부분을 하고 싶다 싶으면 더 큰 붓을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를 때도 주의점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붓자국이 많이 안 남게 바르는 게 또 포인트예요. 너무 바를 때 여기 눈 같은 부분은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눈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걸 맞춰서, 희석비를 맞춰서 만든 부분인데, 좀 신경 써서 바르면 이렇게 매끈하게 표면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는데 손등을 한번 발라볼게요. 바를 때 이렇게 해서 세게 아랫부분을 긁어서 이렇게 마치 색칠을 하듯이 아랫부분이 보이게 되면 붓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걸 바를 때는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약간 넉넉하게 요렇게 아랫부분이 하얀색으로 거의 덮일 정도로, 느낌이 덮일 정도로 이렇게 넉넉하게 발라주시면, 이렇게요, 파란 부분이 안 보이고 넉넉하게 발라주시면 이게 풀광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너무 되면은 이렇게 하얗게 뭉쳐있는 부분이 되게 오래 건조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거기에다가 이 불룩한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뭉쳐진 부분이 그대로 굳어서 이게 흔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약간은 희석을 하게 되면 이게 거의 다 날아가면서, 아까 여기 눈처럼 보시다시피 눈처럼 매끈한 모양으로 이렇게 천천히 말라가면서 점점 피막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수준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르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번 발라본 것도 있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뮤를 제가 한번 쭉 발라봤습니다. 뮤츠죠, 뮤츠를 한번 발라봤는데, 이 뮤츠를 바르면서도 제가 좀 계속 바르면서도 약간 실수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바르다 보니까 전부 다 아까처럼 이렇게 고루고루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 쪽을 자세히 보시면 이마 쪽에 약간 붓자국이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붓자국이 이런 식으로 쓸려 있는 자국이 남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여러 번 하면서 이게 아랫색이 하얀색으로 다 못 덮었을 때 이런 식으로 붓자국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내가 조금 주의를 하고 바르면 요게 이렇게 아주 번쩍번쩍거리는 뮤츠와 같은 캐릭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풀광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내면 좀 그렇죠. 이 풀광의 단점이 있어요. 이 풀이라는 건데, 우리가 풀광을 하는 이유는 웬만하면 이제 좀 코팅을 해서 좀 더 예쁜 발색을 좀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안쪽이 잉크젯이다 보니까 좀 더 단단한 피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풀광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 풀이 수성이다 보니까 물에 완벽하게 보호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는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좀 있고, 거기에다가 약간 희석을 해야지 잘 발라지잖아요. 희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바르면서 아무래도 붓질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자기는 좀 많은 면을 여러 번 할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색이 바래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왜 생겼냐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말릴 때 이렇게 평평하게 말려서 이 위를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려버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측면을 이쪽으로 말리면
그 목공풀이 아까 약간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흘러내리면서 이 안쪽에 있는 잉크젯 물감을 살짝 깎아먹으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약간 번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건데, 이런 상황은 사실 자기가 주의하면 되긴 됩니다.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넓은 면을 바르고, 넓은 면을 동시에 바르지 말고 부분만 발라가면서 한 면 바르고 말리고 한 면 바르고 말리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통째로 발랐을 때는 아까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를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데, 지금 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꼬리 부분은 아래쪽까지 다 발랐어요. 근데 발 부분은 일부러 안 발랐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습기를 먹다 보면 아무래도 세워져 있는 목공풀이 습기를 먹으면 이게 끈적끈적해집니다. 이게 습기가 많을 때는 이 만지면 지금도 약간은 끈적거려요. 그러니까 제가 손에 땀이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만질 때 끈적끈적거리거든요. 이런 목공풀이 이 습기 때문에 바닥에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본인이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주의점을 보고도 사실 이 풀광을 그러면 추천을 하고 싶으냐?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사실 이 풀광 같은 경우는 이게 완벽하게 말린 다음에 라카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다른 라카로 이렇게 코팅을 한다면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수성 위에 바로 이제 그 휘발성을 바르면 백화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종이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이중으로 하게 되면 갈변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일반 종이에 바로 라카를 뿌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갈변 현상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백화현상과 이런 부분까지 해서 생각을 한다면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 모형을 만든 다음에 좀 더 발색도 신경 쓰고 싶고 이렇게 번쩍거리는 걸 더 선호한다 라는 분이라면 이 풀광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보관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완성도를 높이는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이런 제가 전에 추천드렸던 이 커피병이 제가 바늘 공병, 맞아요. 이 바늘 공병 자체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걸 거의 안 썼는데 이 풀광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석비를 맞춰서 이런 병 하나를 이렇게 만들으신 다음에 이런 붓 하나 준비하셔서 캐릭터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쓱쓱 발라가면서 마감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까지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집에서 본인이 니스 같은 거, 그러니까 바니쉬, 종이 공예용 바니쉬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효과를 좀 내고 싶은데 내가 좀 못 찾겠다, 바니쉬를 못 구했다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메카닉에도 좀 적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네요. 이게 캐릭터 모형 말고도 그 부분에도 괜찮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무튼 풀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권장해 드리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손도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제 습기, 물 이런 것과 좀 주의해야 될 점과,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발라놓은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상태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이 목공풀도 마르면 마를수록 약간 누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래 보관을 했을 때 색깔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저도 실험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있다면 안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응원 댓글, 그리고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